저는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늘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댁에 가면 꼭 차려지던 밥상이었죠. 커다란 밥상 위에 보리밥이 담긴 그릇, 된장국, 겉절이 김치, 그리고 봄철이면 머위나물이나 쑥된장이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는 반찬이 너무 소박해서 친구 집에서 먹던 햄이나 달달한 간식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밥상이야말로 지금의 의학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식단이었던 겁니다. 사실 제 할머니는 90세가 넘도록 큰 병 한 번 없이 생활하셨는데 돌아보면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전통적인 밥상과 함께 살아온 것이었죠. 제 환자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해 전 7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약을 처방해드려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니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의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기른 잡곡과 채소로 밥상을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흰쌀밥 대신 보리와 귀리를 섞어 드시고 고기는 줄이고 대신 청국장과 나물 반찬을 늘리셨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약의 용량을 줄일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밥상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흔히 보약을 찾고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고 해외 슈퍼푸드를 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밥상 위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음식들 속에 진짜 장수의 해답이 숨어 있다는 걸 간과하곤 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제철 나물, 잡곡밥, 미역국 같은 것들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챙기던 음식이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혈관을 지키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아도 또 제 주변의 실제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은 단순히 입맛을 채우는 게 아니라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과학적인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단연 김치와 된장, 그리고 청국장일 겁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니 오히려 그 가치가 잘 느껴지지 않기도 하지만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발효 음식들이야말로 장수의 핵심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치를 보겠습니다.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여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을 넣어 발효시키는 김치는 단순히 채소 절임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이 곧 전신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건 이제 많은 연구로 입증되었는데 김치 속 유산균은 대장암 예방과 대사질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장 내시경을 수천 건 해오면서 장내 환경이 좋은 환자들의 식습관을 물어보면 김치를 꾸준히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된장은 어떨까요? 된장은 콩을 삶아 메주를 띄운 뒤 발효시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아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여성의 폐경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된장에는 사포닌과 페노라암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장수 지역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된장국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늘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한 데에는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청국장은 발효식품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콩을 삶아 발효시키면 특유의 점액질과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이 청국장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강력한 유익균이 존재합니다. 이 균은 장내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하며
혈전을 녹이는 효소인 나토키나아제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가족력이 있어 늘 뇌졸중을 걱정하셨는데 큰 돈을 들여 외국산 건강보조제를 찾기보다 매일 청국장을 챙겨 드시면서 실제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변화였고 저는 그분께 집에서 드시는 청국장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발효 음식들이 가진 힘은 단순한 맛 이상의 것입니다. 발효 과정은 미생물이 음식을 분해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생화학적 변신이고 그 결과 영양소는 더 풍부해지고 소화 흡수는 잘 되며 해로운 물질은 줄어듭니다. 김치의 시원한 맛, 된장의 깊은 감칠맛, 청국장의 구수한 향은 바로 이 발효의 결과물이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비싼 유산균 캡슐을 찾기 전에 먼저 집에서 매일 김치를 드시라. 비싼 건강식품을 찾기 전에 된장국 한 그릇과 청국장 한 숟가락을 챙기라. 결국 우리 전통 밥상은 이미 완벽한 기능성 건강식품인 셈이니까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쌀은 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흰쌀, 즉 백미가 식단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백미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지만 도정 과정에서 쌀겨와 배아가 제거되어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사실상 전분 덩어리만 남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당뇨와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나는 밥 말고 별로 단 걸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생겼지? 라고 묻는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하루 식단을 살펴보면 세 끼 다 백미 위주의 식사를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흰쌀밥이 달지 않다고 느껴도 결국 몸속에서는 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잡곡은 어떨까요? 잡곡은 겉껍질과 배알을 그대로 남겨둔 곡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리를 보면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리는 요즘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한국 밥상에 늘 섞여 있던 곡물이었습니다. 귀리 역시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율무는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붓기를 빼고 신장 기능을 도와 노폐물 배출에 좋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는 조금 느리지만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60대 중반에 당뇨가 생기면서 식단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약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잡곡밥을 권유드렸죠. 처음에는 입에 잘 맞지 않는다며 힘들어하셨지만 가족이 함께 식단을 바꿔주면서 적응해 나갔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의 혈당은 안정되고 무엇보다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혈압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약보다 밥이 약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장수촌으로 유명한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잡곡을 늘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한국의 장수마을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어르신들은 흰쌀보다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단순히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의 껍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했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하고 노화가 늦춰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잡곡밥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야 하기 때문에 과식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체중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식단보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의 대사와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결국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잡곡밥은 단순히 밥의 변형이 아니라 장수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미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입맛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적응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느껴지실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온 음식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답게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해조류와 멸치 같은 바다 식재료를 꾸준히 먹어왔습니다. 이 음식들이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나 곁들임 반찬이 아니라 장수를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은 현대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역을 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미역국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생일에 먹는 음식, 산모가 출산 후 꼭 챙겨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아왔죠. 미역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무기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요오드 성분이 많아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미역 속 알긴산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에게 식단 조절을 지도하다 보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자주 섭취한 분들이 혈압 조절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미역국을 일주일에 몇 번은 드시라고 권유하곤 합니다. 다시마 역시 중요한 해조류입니다. 다시마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는 국물 맛을 내는 기본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 기름진 음식에 익숙한 현대 식단에서 다시마 육수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도 다시마를 꾸준히 먹는 지역 주민들의 뇌졸중 사망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자라는 이 거대한 해조류가 사실은 인류에게 주어진 천연 보약인 셈입니다. 멸치는 또 어떨까요? 멸치는 한국 가정에서 국물 내기, 반찬, 간식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작은 몸집 속에 칼슘과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멸치를 통째로 먹으면 뼈 건강에 필요한 칼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고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저는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중년 여성 환자들에게 우유나 보충제뿐 아니라 멸치를 자주 먹으라고 조언합니다. 자연스럽게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흡수되면서 뼈 건강을 튼튼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70대 후반인데도 꼴밀도 검사에서 연령 대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니 젊었을 때부터 멸치볶음을 매일 반찬으로 먹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이 수십 년 동안 몸을 지켜준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다 식품이 제공하는 미네랄과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밥상에서 멸치, 다시마, 미역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단순히 뼈와 혈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뇌 건강과 직결된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바다 음식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스럽게 누려온 장수 비밀이자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슈퍼푸드입니다. 값비싼 보충제를 찾기보다 밥상에 미역국 한 그릇, 멸치볶음 한 접시, 다시마로 낸 국물 한 그릇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오래가는 건강 비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나물 반찬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밥상에 오르는 제철 나물들은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반찬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장수를 지켜주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도 봄이면 어머니가 직접 캐오신 냉이나 달래, 쓴바귀 같은 나물들을 무쳐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입맛에는 쌉싸래하고 향이 강해 잘 먹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속에 담긴 영양과 건강의 가치가 너무나 큽니다. 봄나물은 겨울 동안 움츠러든 몸을 깨워주는 해독제와도 같습니다. 냉이나 달래 같은 봄나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해독 작용을 돕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합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간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봄철 환자들의 피로감,
춘곤증 같은 증상을 설명할 때 몸이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면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생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철 나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면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쑥은 대표적인 건강나물입니다. 쑥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 쑥 특유의 향성분은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쑥을 떡이나 국에 넣어 드셨던 것은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몸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던 겁니다. 시금치는 겨울철 대표 채소지만 그 효능은 사계절 내내 주목할 만합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은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비타민 K가 많아 뼈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실제로 저는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걱정하는 환자들에게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합니다. 값비싼 수입 야채나 보충제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는 오랫동안 기침과 호흡기 질환에 좋은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도라지 뿌리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가래를삭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도라지는 폐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공해가 심각한 요즘 같은 시대에 도라지 무침이나 도라지차는 아주 훌륭한 자연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철 채소와 나물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할 뿐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몸이 받아들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밥상을 조사해보면 공통적으로 나물이 늘 곁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채소와 나물이 면역력과 장수의 중요한 열쇠였다는 의미겠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비싸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계절에 나는 채소와 나물을 가까이 두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올라간 전통 밥상은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정말 탁월한 장수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지만 사실 전통 음식의 진짜 힘은 구성과 문화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밥상을 떠올려 보시면 한 끼가 밥과 국,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나물이나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름지고 화려한 요리가 없어도 이 조화만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구식 식단이 단일 음식에 치우친 반면 우리의 밥상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어도 상추에 싸먹고 마늘, 고추, 된장을 곁들였죠. 이 단순한 조합이 사실은 지방 흡수를 줄이고 소화를 돕고 항산화 효과를 더하는 과학적인 식습관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건 과식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전통적으로 밥상에 여러 반찬이 올랐지만 한두 숟가락씩 조금씩 맛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양하게 먹되 과하지 않게 이것이 현대 영양학에서 강조하는 적정 섭취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양을 줄이되 반찬 가짓수를 늘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옛날 밥상의 방식이고 장수를 지켜온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함께 먹는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눴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식사하는 습관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를 보면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먹는 사람들은 사회적 유대가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전통 음식 문화는 몸뿐 아니라 마음과 공동체까지 지켜주는 장수 비결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편리함과 풍요로움 덕분에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슈퍼푸드, 값비싼 건강 보조제,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오래 만나고
제 스스로도 가족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며 깨닫는 건 단순합니다.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곁에 있던 것, 바로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치 한 젓가락, 된장국 한 그릇, 멸치볶음과 제철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찹국밥. 소박해 보이지만 이 밥상은 장수와 건강의 핵심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90세가 넘도록 큰 병 없이 생활하셨던 것도 결국 평생 전통 음식을 지켜온 덕분이었고,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역시 밥상만 바꿔도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밥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눈앞에 있는 집밥 한 끼가 훨씬 강력한 보약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모든 걸 전통적으로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 한 끼 정도는 잡곡밥에 된장국, 김치, 나물 반찬을 곁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피로가 덜 쌓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변화입니다. 저차원주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약국보다 먼저 부엌으로 가십시오. 병원보다 먼저 밥상 위를 바꾸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이미 몸으로 증명해준 지혜를 우리가 다시 생활 속에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장수 비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곧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전통의 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고 함께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